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했듯이 송영무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송 후보자는 그간의 의혹이 해명되기는커녕 단 하나도 명쾌히 해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위증 의혹에다가 수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까지 덧붙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니 언론까지 나서서 국방부 장관 후보가 이렇게 없나 라거나 통탄스러운 국방장관 청문회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또 오로지 송 후보자를 감싸고 남탓하기에만 급급한 민주당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이 청문회를 거치고도 여전히 송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로 판정했습니다. 그 숱한 의혹에도 청문회를 보자고 했던 청와대와 송 후보자는 이제 더 이상 국군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즉각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송영무 후보자는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책임자이자 60만 군인의 수장으로서 강직하고 청렴해야 할 사령관의 면모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신의 만취운전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무 근거도 없이 오로지 부인만 하고 월 3천만 원이라는 초고액 자문료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다고 황당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 과제인 사드 배치에 대해 서면 답변서에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해놓고는 청문회에서는 필요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무소신 눈치 답변이었습니다. 송 후보자는 나아가 방산 로비스트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적되는 와중에도 후배 장성들이 법무법인에 간다면 적극 권해서 계기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예 대놓고 대한민국 국군 장성을 방산 로비스트로 만들고 자기는 그 브로커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황당하고 무서신 무책임 이 자세를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일국의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청문회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이 답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적 행위로까지 규정했던 방산 비리를 척결해야 할 자리에 오히려 방산업체를 두둔하고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을 안치겠다는 이것 자체가 저는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가라고 단정 짓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제2연평 해전이 벌어진 날입니다. 북한군의 도발로 우리 군사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한 전쟁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당시 해군 고속정 참수리호에 가해왔던 북한의 재래식 총포 공격보다 수억만 배나 더 큰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앞에 무방비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현 시점에 소신도 없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방산 브로커 수준의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다면 제2연평해전에 사망한 우리 장병들이 지하에서 통탄할 것임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정된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신부적격 3종 세트 중에 해당하는 김상곤 후보자가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 없이 오늘
국회 청문회장에 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상곤 후보자의 수많은 논문 표절 의혹과 도저히 우리 후세의 교육 정책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회주의적 이념 지향자 또 반미주의자라는 점에서 김상곤 후보자의 사퇴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김상곤 후보자는 지난 2006년 교수 노조위원장 시절 논문 표절을 이유로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퇴진 운동을 주도했고 결국 김병준 후보자는 사퇴했습니다. 김상곤 후보자는 이제 남에게 들이댔던 그 가혹한 잣대를 본인에게는 몇 배나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양심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격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김상곤 후보자는 27년간 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학위 논문을 포함해서 일반 학술지 등재 논문 30편 중 무려 40%인 12편이 표절이나 중복 게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발표했던 논문 중 절반 가까이를 표절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김상곤 후보자는 그동안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반대 등을 노골적으로 외쳐온 분입니다. 김 후보자는 경기도 교육감 재직 시절 초중학생 평화통일 교육 예산의 88%에 해당하는 2억 4천여만 원을 이적단체 논란이 일었던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위탁교육에 편성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철폐 등을 주장하는 종북 성향 인사들이 포함된 단체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긴 것입니다. 이런 반미주의자, 사실상 사회주의자임을 자임하는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김상곤 후보자는 우리 학생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반대를 교육시킬 것입니까? 이런 분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 정부들로 하루가 멀다 하고 인사 난맥상이 참사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에서 이를 적폐 세력의 음모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황당무계하고도 대단히 염치 없는 일입니다. 안경환 전 후보자의 허위 혼인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했고, 송영근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낙마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송영무 후보자의 만취운전 사실이 집중 문제되자 민간인 사찰이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등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공세라고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온통 비리투성이인 후보자들을 지명한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런 사람들을 소위 검증했다는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인선과 청와대의 부실 검증 책임이 가장 큰 인사 참사에 대해 적폐 세력 저항 운운하는 것은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입만 열면 적폐 세력 타령을 해오고 무슨 문제든지
전임 정권 탓으로 돌리는 게 버릇인 이 정권이 정작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반성과 자정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으로 참으로 앞날이 걱정될 뿐입니다. 오늘 아침 한 언론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오늘로 정부 출범 5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는 국무위원 18명 중 이제 겨우 7명이 채워져 조각 완성률은 38.9%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50일째 조각 완성률은 88.9%였고 이명박 노무현 정부는 100%였습니다. 자칭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지지부진한 인사를 하는 것은 정작 대통령이 되고 보니 놀라울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통합과 대탕평의 인사 원칙은 대국민 선전 차원의 공연불일 뿐이고 오로지 보은, 나홀로, 코드에 집착하는 버나코 인사에 매달리다 보니 문제투성이의 부적격 인물밖에 주변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준비 안 된 정부가 이제 또 적폐 세력 운운하며 남 탓을 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수준을 넘어 적반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지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2년 6월 29일 한일 월급컵 3, 4회전으로 온 나라가 월드컵 경기에 들떠있던 그때 서해에서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으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으나 우리 해군은 대한민국 영예를 사수하고 승전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전투로 꽃다운 목숨을 잃은 6명의 장병들 고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영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연 중사, 박동혁 병장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유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당한 19분의 장병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제2연평해전 이후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도 우리 해군은 혼신의 힘을 다해 NLL을 사수해 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후세에 전하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안보를 최우선 기초로 삼는 적통보수 정당으로서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순국 용사들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합당한 예우를 할 때 선열들의 호국 정신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연평해전의 경우 북한의 계획적인 선제 도발이었지만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발발 당시에는 우발적 충돌로 규정되어 서해 교전으로 불리다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2008년이 돼서야 제2연평해전으로 결성돼 그 위상을 제대로 찾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6명의 용사와 관련해 호칭은 전사자로 하고 있지만 군인 연금이 순직자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도 합당한 예우를 위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사와 순직이 구분되지 않아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되었고 2004년 군인연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사 문구가 새로 반영됐으나 2002년 연평해전 전사자는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와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현재 국회에는 우리 심재철
부의장께서 대표하려 한 제2연평해전 전투 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결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특별법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어제 정우택 당대표 권영대행 주재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을 국회로 초청해서 위로 격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일 11시에는 국회로 보훈단체 대표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위에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와 애로를 듣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 11시에는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에 당을 대표해서 정책위장인 저와 김성찬 의원이 참석해서 조국 수호를 위해 산화한 젊은 영웅들의 혼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는 자유한국당의 최우선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안보 정당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정했습니다. 그 숱한 의혹에도 청문회를 보자고 했던 청와대와 송 후보자는 이제 더 이상 국군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즉각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송영무 후보자는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책임자이자 60만 군인의 수장으로서 강직하고 청렴해야 할 사령관의 면모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신의 만취운전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무 근거도 없이 오로지 부인만 하고 월 3천만 원이라는 초고액 자문료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다고 황당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 과제인 사드 배치에 대해 서면 답변서에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해놓고는 청문회에서는 필요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했듯이 송영무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송 후보자는 그간의 의혹이 해명되기는커녕 단 하나도 명쾌히 해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위증 의혹에다가 수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까지 덧붙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니 언론까지 나서서 국방부 장관 후보가 이렇게 없나 라거나 통탄스러운 국방장관 청문회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또 오로지 송 후보자를 감싸고 남탓하기에만 급급한 민주당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이 청문회를 거치고도 여전히 송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로 판치 오늘 국회 청문회장에 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상곤 후보자의 수많은 논문 표절 의혹과 도저히 우리 후세의 교육 정책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회주의적 이념 지향자 또 반미주의자라는 점에서 김상곤 후보자의 사퇴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김상곤 후보자는 지난 2006년 교수 노조위원장 시절 논문 표절을 이유로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퇴진 운동을 주도했고 결국 김병준 후보자는 사퇴했습니다. 김상곤 후보자는 이제 남에게 들이댔던 그 가혹한 잣대를 본인에게는 몇 배나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양심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격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김상곤 후보자는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제2연평 해전이 벌어진 날입니다. 북한군의 도발로 우리 군사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한 전쟁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당시 해군 고속정 참수리호에 가해왔던 북한의 재래식 총포 공격보다 수억만 배나 더 큰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앞에 무방비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현 시점에 소신도 없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방산 브로커 수준의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다면 제2연평해전에 사망한 우리 장병들이 지하에서 통탄할 것임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정된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신부적격 3종 세트 중에 해당하는 김상곤 후보자가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에 없는지 무소신 눈치 답변이었습니다. 송 후보자는 나아가 방산 로비스트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적되는 와중에도 후배 장성들이 법무법인에 간다면 적극 권해서 계기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예 대놓고 대한민국 국군 장성을 방산 로비스트로 만들고 자기는 그 브로커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황당하고 무소신 무책임 이 자세를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일국의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청문회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이 답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적 행위로까지 규정했던 방산 비리를 척결해야 할 자리에 오히려 방산업체를 두둔하고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을 앉히겠다는 이것 자체가 저는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가라고 단정 짓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